한국의 작품들은 무엇이 그토록 특별할까요? 한국 역사 드라마는 단순히 과거를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대를 초월한 감동과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오늘은 낯선 한국 땅에서 보낸 1년이 한 미국인 역사학자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가 처음 한국 드라마를 접하고 그 안에서 한국인의 정과 문화를 발견하며 평생을 이 나라의 역사 연구에 바치기로 결심하기까지의 여정을 들어보세요. 그가 발견한 한국 역사 드라마의 특별함, 그리고 한국 문화 속에 담긴 깊은 가치와 따뜻함은 무엇일까요? 그의 사연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특별한 여정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서 자란 평범한 대학원생 앤드류입니다. 한국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는 어릴 적부터 동아시아 역사에 관심이 많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그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1998년 여름,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모험이 시작됐습니다. 그해 저는 대학 친구를 통해 한국에서 봉사활동을 할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영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처음엔 단순히 이국적인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예상이 얼마나 짧았는지 깨달았어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낯선 언어와 풍경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하숙집으로 가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어요. 높은 빌딩과 네온 사인, 거리를 가득 채운 사람들. 뉴욕에서 나고 자란 저에게도 서울은 정말 생소한 동시에 역동적인 도시로 다가왔습니다. 택시기사님과의 첫 대화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서툰 영어로 웰컴 투 코리아 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저는 얼떨결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흉내내며 웃었죠.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짧은 순간이 한국인들의 따뜻함을 알리는 시작일 줄은 몰랐습니다. 하숙집 골목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뉴욕의 넓고 반듯한 거리와는 달리 서울의 골목은 좁고 복잡했어요. 간판도 빽빽하고 어딘가 어수선해 보였죠. 하지만 문득 골목 사이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가게 주인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들으니 이곳이 낯설지만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하숙집 문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을 때 저를 맞아주신 주인 아주머니의 얼굴이 아직도 선명해요. 앤드류 씨, 어서 와요. 아주머니는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있던 사람처럼 반겨주셨어요. 그녀의 환한 미소와 친근한 목소리는 긴 비행으로 지친 저를 단번에 편안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제가 묵을 방은 크지 않았지만 창문 밖으로 보이는 담쟁이 넝쿨이 마치 저를 반기듯 살랑거리고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제게 짐을 풀 시간도 주지 않고 고생했죠. 간단한 간식이라도 드세요. 라며 고구마 마탕 한 접시를 내어주셨습니다. 처음 고구마 마탕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구마가 이렇게 달콤할 수 있다니요. 바삭한 겉부분과 속에서 퍼지는 따뜻한 단맛은 제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맛이었어요. 그 옆에 놓인 동치미는 또 다른 충격이었죠. 시원하고 약간 톡 쏘는 맛이 마탕의 단맛과 완벽하게 어울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진짜 맛있네요.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이에요. 앞으로 더 많이 먹어보세요. 사실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어요. 미국에서는 불고기나 김치 정도가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한 접시의 음식이 제게 한국 문화에 대한 첫인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내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날 저녁 아주머니와의 첫 대화는 짧았지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제가 긴장하지 않도록 계속 말을 걸며 한국의 간단한 예절부터 알려주셨어요. 식사할 때는 잘 먹겠습니다라고 해요. 그리고 어른들께는 항상 존댓말을 써야 해요. 저는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 문화의 세심함과 배려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숙집 창문 밖으로 서울의 아침 풍경이 보였습니다. 좁은 골목을 오가는 사람들과 거리에서 들려오는 활기찬 소리들이 제게 또 다른 감각을 일깨워줬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곳이 낯설었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친근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뉴욕을 떠나 이 먼 곳에 온 이유가 단순한 모험이 아니었음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만남은 이렇게 저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는 이곳에서 어떤 사람들과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될지 너무나도 기대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이 지나고 저는 점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편견과 선입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한국이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사회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다소 경직되어 있거나 지나치게 형식적인 분위기일 거라고 예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모든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봉사활동을 맡게 된 곳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날 아침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는 제가 학교에 간다고 하자 도시락을 싸주며 당부하셨습니다. 앤드류 씨, 학생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영어 선생님이라고 너무 어려운 사람처럼 보이면 안 돼요. 저는 웃으며 물론이죠. 라고 답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긴장이 가득했어요. 학생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쩌지? 영어 수업이 재미없다고 하면 어떡하지? 별별 걱정이 머리를 스쳤죠.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는 학생들의 눈빛에서 기대와 호기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작은 목소리로 외국인이다 라고 속삭였고 일부는 수줍게 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갑자기 손을 번쩍 들고 영어로 말했어요. 선생님, 미국에서는 한국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 질문에 순간 멍해졌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한국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너희들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모르고 있었는지 깨닫고 있어요. 그러자 학생들이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그 순간 저는 학생들과 진짜로 연결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수업은 예상보다 훨씬 순조로웠습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영어를 배우는 것 이상으로 제게 질문을 쏟아냈어요. 미국에서는 학교가 어때요? 뉴욕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은 뭐예요? 한국 음식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뭐예요? 저는 답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생들과 가까워졌고 그들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호기심이 많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의 첫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정확히 어디에서 내려야 할지 몰랐다는 거예요. 지도도 없었고 내비게이션도 없는 시절이라 길을 헤매기 십상이었죠.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녀는 제 서툰 설명을 듣고는 친절하게 같이 내릴 정류장을 알려주며 직접 안내까지 해줬습니다. 그날 저는 길만 찾은 게 아니라 한국인들이 가진 배려와 따뜻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지하철에서 옆에 앉은 할머니께서 제게 귤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많이 먹어요. 고생하잖아.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던 저는 할머니의 손짓과 미소를 보고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 제 마음속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숙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주머니는 제가 하루 종일 어디에서 뭘 했는지 물으셨습니다. 학교 어땠어요? 학생들이 선생님 좋아했죠?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하루의 피로를 녹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식사로 아주머니는 비빔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대표적인 음식이에요. 고추장이 매울 수 있으니까 조금씩 넣어보세요. 아주머니의 조언대로 고추장을 조금 넣어 비벼 먹어봤는데 정말 감칠맛이 대단했어요.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맛있죠? 제가 감탄하자 아주머니는 웃으며 한국 음식은 마음이 들어가야 맛있는 거예요 라고 답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 음식이 단순히 요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며칠 후 저는 제가 겪은 작은 경험들 속에서 큰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점차 그곳의 따뜻함과 생동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학생들의 해맑은 질문들, 길을 잃었을 때의 도움, 그리고 하숙집 아주머니의 정성 어린 음식까지. 저는 한국이 단순히 교과서 속의 나라가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와 정을 품은 곳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과 선입견을 하나씩 무너뜨렸습니다. 한국은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곳이 아니라 따뜻하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사는 나라였어요.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이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오히려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 찬 곳이었죠. 이곳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는 여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한국인들에게서 느껴지는 특별한 따뜻함과 배려를 조금씩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친절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말과 행동 속에는 정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기 힘든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 정을 온전히 체감한 날은 하숙집 아주머니와 함께 있었던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어요. 그날은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우산을 쓰고도 바지가 흠뻑 젖을 정도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하숙집에 도착했죠. 문을 열자마자 아주머니께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오셨습니다. 어머, 앤드류 씨. 이렇게 젖었으면 감기 들겠네. 얼른 갈아입어요. 저는 얼떨결에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라고 했지만 그녀는 듣지 않으셨어요. 따뜻한 수건과 차를 건네주시며 꼭 따뜻한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하셨죠. 옷을 갈아입고 식탁에 앉으니 아주머니는 이미 저녁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몸을 따뜻하게 해줄 만둣국을 준비했어요. 그녀가 내어주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둣국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히 재료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정성과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입 떠먹으니 따뜻한 국물이 온몸을 녹여주는 것 같았어요. 이건 정말 맛있네요. 만두는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제가 물었을 때 아주머니는 자랑스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요. 만두는 집에서 만들어야 제맛이에요. 고기, 채소, 그리고 양념까지 모두 직접 준비했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 음식이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사랑과 정성을 담는 과정임을 알게 되었어요. 아주머니는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에서 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새벽까지 일을 하고 늦게 들어왔던 어느 날이 기억납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니 아주머니는 아직 깨어 계셨고 고생했어요. 늦게 들어오면 배고프죠? 라며 남겨둔 음식을 데워주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그런 세심한 배려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제 마음 깊이 한국이라는 나라와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싹트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순간이 떠오릅니다. 제가 학교에서 수업 준비를 하느라 아침을 거르고 나갔던 날이었어요. 수업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앤드류 씨, 아침 못 먹었다면서요? 점심 대신 특별히 떡국 끓여놨어요. 그 말에 저는 먹먹해졌습니다. 저의 사소한 행동 하나까지도 신경 써주시는 그 마음이 정말 감사했어요. 학생들도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고등학생들은 늘 밝고 에너지가 넘쳤지만 가끔은 예상치 못한 깊은 배려를 보여주기도 했어요. 어느 날 수업 중 한 학생이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이거 드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이에요. 단순한 초콜릿이었지만 그것을 건네는 학생의 얼굴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할지 걱정하며 건넨 그 초콜릿은 저를 한참 웃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날은 한 학생이 수업이 끝나고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한국은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들 괜찮죠? 그 질문을 듣고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너희들 덕분에 매일이 특별해.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하고 특별한 것 같아. 제 말에 학생들은 환하게 웃었고 그 모습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저는 정이 단순한 친절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은 가족, 친구, 심지어 낯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한국인들의 독특한 감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말로 설명하기 힘든 깊이 있는 연결과 배려를 의미했어요. 아주머니가 주시는 작은 간식, 학생들의 미소, 길을 걷다 우연히 만난 사람들의 도움까지.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한국이란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친절하다라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음식, 대화, 행동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제게도 전해졌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날들이 쌓여갈수록 저는 점점 변화하는 저 자신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낯선 나라를 탐험하는 모험가였던 제가 이제는 이곳의 문화를 배우고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느낀 정은 단순히 일상의 순간들이 아니었고 제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힘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제가 방문한 외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과의 따뜻한 연결, 작은 배려 속에 담긴 큰 마음이 있는 특별한 장소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정을 더 깊이 배우고 느끼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낯설었던 서울의 골목길과 사람들은 어느새 너무도 익숙한 풍경이 되었고 하숙집 아주머니와 학생들은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여정이 그렇듯 제 한국에서의 시간도 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떠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지만 짐을 하나둘 싸며 제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이곳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하숙집 아주머니는 저를 유난히 살갑게 챙기셨습니다. 앤드류 씨, 오늘 저녁은 특별히 준비할 거예요. 마지막 날이니까 좋은 기억만 남기고 가야죠. 저는 아주머니의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무거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제게 보여준 따뜻함과 배려를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저녁 식탁은 정말 특별했어요. 아주머니는 제가 좋아했던 비빔밥, 고구마 마탕, 그리고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특별한 반찬들로 가득 차린 상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앤드류 씨가 떠난다니 너무 아쉽네요. 하지만 건강하게 잘 지낼 거라고 믿어요. 아주머니는 식사를 마친 후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서툴게 적은 영어 편지가 있었습니다. 앤드류 씨, 항상 건강하고 씩씩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꼭 다시 한국에 와요. 우리 집 아들이나 다름없으니까요.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I love you 앤드루라는 문장 아래에는 한글로 다음에 꼭 다시 만나요라고 써 있었습니다. 하숙집 딸이 웃으며 귀띔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거 쓰시느라 며칠 밤을 연습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받은 그 편지는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지난 1년 동안 그녀가 저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는 제가 처음 도착했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1년 전에는 낯설고 어색했던 거리와 간판들이 이제는 익숙하고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정말 이곳을 떠나는 걸까?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떠난다는 사실이 슬프기보다는 저는 이곳에서 얻은 모든 기억이 제 삶을 얼마나 크게 바꾸었는지 느껴졌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1년간의 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저는 단순히 이 나라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가진 따뜻함과 독창성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이 제게 얼마나 큰 울림을 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느꼈던 그들의 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이었어요. 제가 뉴욕으로 돌아가면 다시 바쁘게 공부하고 일해야겠지만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단순한 추억으로 남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 경험한 문화, 그리고 느낀 정은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큰 영감과 지침이 되어줄 것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하숙집 아주머니의 편지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다음에 꼭 다시 와요라는 문장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반드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결심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제가 방문했던 외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두 번째 고향이자 제가 새로운 길을 찾게 해준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 경험했던 문화의 깊이, 그리고 그 속에서 느낀 정은 앞으로도 제 삶을 이끌어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떠나던 그날, 한국은 단순히 제 여정의 한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제가 나아갈 길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꼭 다시 돌아오자. 이 나라의 이야기를 더 알아가고 그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리자. 공항에서 이륙할 때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한국에서의 1년은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지금의 제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한국은 제 마음속에서 가장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